네, 안녕하세요. 새치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물리치료사 대학원 그곳이 알고 싶다. 빠밤. 그곳이 알고 싶다. 빠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저희의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재학 중이고 탁과를 준비 중이고 물리치료 학과를 고민 중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가장 물리치료사가 대학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게 대학원을 도대체 왜 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쭉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논문. 논문은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 재학 중이잖아요. 근데 논문에 뭔가 열정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싶어서. 논문을 쓰고 싶어서? 쉽지 않은데. 나도 그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면은 근데 일단은 이제 논문을 논문을 기본적으로 쓰니까.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도 보면은 이제 논문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논문만 쓰시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게 많아. 일석이조라고 하나 이거를. 일석이조. 학위도 따고 논문도 논문도 쓰고. 쓰고. 아주 좋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내가 이제 기존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데이터를 얻어가는 그런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논문을 이제 써놓으면 어쨌든 이력 한 축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스펙이죠? 스펙이 사실 논문 쓰는 것도 스펙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대학원에 가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럼 안 이제 써도 되지? 어쩔 안 수 써도 없이 되는 대부분 다 써야 돼. 대부분 다 써야 돼. 대부분 이제 어떤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써야지 졸업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학교마다 그치. 유형은 다 달라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단 우리가 물리치료 사니까 물리치료 학과를 간다면 전공 심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물론 우리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입학 전에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한데, 학교마다 좀 교수님마다 포커스하는 게 되게 달라요.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게. 아니 그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사실 과목도 너무 되게 다양하고, 어떤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신경계를 신경계 하신다. 쪽에 계신다 그러면 뭐 고이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경계에 있는데 대학원에 딱 갔어. 근데 다 OS예요. 수업이 다 OS로 짜져져 있어. 그러면은 약간 뭐지? 약간 이럴 그럼 수 좀 있어. 미리 좀 그런 건 알아보고 알아보는 게 좋죠. 가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대학원마다 좀 특수성이 좀 있고, 또 교수님이 어쨌든 여태까지 연구했던 주제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목. 침묵 좋지. 아, 침묵. 술 좋죠. 마시고. 사실 약간 좀 성크쌤도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치료사를 제가 하고 있지만, 근데 일단은 다양한 분야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리치료사긴 하지만 이제 뭐 물리치료사들만 아는 것보다는 저기 옆에 이제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랑도 친해지는 것도 좋고, 이제 뭐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친해지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도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분도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포용하는 능력이 더 커지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침묵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네요. 아, 그럼요. 근데 사실 대학원에 오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목.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그 대학원에 가서 뭔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얻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하기 나름 이런. 하기 나름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 그럼요. 근데 사실 대학원은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좀 많아. 대학교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은 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톡에 뭐 술자리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어. 뭐 모임을 가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안 가도 사실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그만큼 나의 뭔가 그런 인프라가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프라가 넓어지셨나요? 아니 안 넓어지고. 말씀하시니까 왜 가셨나요 그러면? 나 과대였어 이번에. 나 이번 과대였어. 인싸들만 할 수 있는 과대 아니까. 아니 사다리 잘못 탔어요. 아, 과대를 차대에 타신 거예요? 나 그때 울 뻔했잖아 그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완전 낯섰는데 강제 인싸돼가지고 힘들었겠네. 얘 이번에 좀 힘들었어.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영역 융합.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성크쌤처럼 다른 영역으로 이제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좀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제 아는 친한 선배가 심리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의대 저희 이제 BPS 모델이라고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제 통증에 연관된 건데 이제 통증을 심리랑 이제 조금 연관이 많죠. 보는 거라서 이제 이제 제 선배는 이제 심리 쪽을 생각도 했었더라고요. Fear avoidance 이런 거. 보이던스죠. 근데 되게 중요하지. 요새 약간 좀 뭔가 통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뜨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서 심리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심리 쪽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병원 그 행정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 병원 행정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원무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보건 행정이라고 하네. 무슨 병원 행정? 물리치료사들은 그런 걸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기 입지를 구축을 하려면은 일단은 뭐 치료도 치료지만 이제 행정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건 가서 근데 거기 행정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리치료사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디 뭐 다른 의사, 닥터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뭐 작업치료사, 뭐 이렇게 의료기사 분들도 이제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도 아까 그거랑 좀 연관이 되는 친목, 그런 분들한테 친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인맥이잖아요. 그치. 맞아.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이랑 또 어떻게 언제 또 친해져? 또. 언제 또 친해지겠어. 그때 친해져야지. 그때 친해져야지. 그런 것도 괜찮다. 그때 되면 술자리 가면 갈 거예요? 가야지. 야. 저 좀 뽑아주실래요?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내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 알았어. 어쨌든 근데 내가 이제 성구쌤 얘기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사실 병원 행정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방과 선생님들이 이제 원목과장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은 의원들은 있죠. 내가 커리큘럼을 배워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좀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행정과장이 거의 실수예요. 딱꽉 잡고 있지. 우리는 약간 일개미,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어주는 일개미. 근데 사실 그걸 관리하는 이제 행정과장, 우리 물리치료사 중에 행정과장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도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좀 다양하게 꼭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물리치료 학과만 갈 필요는 없고 다양하게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실 것 같은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프로페서. 멋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것도 잘 강 프로페서세요? 아니 저는 사실 교수가 되려고 대학원에 간 거는 아니고 교수가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대학원이. 왜냐면 이제 학사만 따고 강의를 하기에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사를 따는 사람들이 교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박사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나요 혹시? 무슨 어디 유명 학회지에 등재가 됐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학교마다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교마다 그 1년에 한 2편씩 한 편씩 KCI 써야지 전임 교수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원이랑 접목을 시킨다면 대학원을 나와야지 사실 교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이 필요한 거지 대학원을 나와서 교수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학교마다 줄이 참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어느 학교에 가면 교수가 잘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 라인 있어요? 난 없지. 술자리도 안 간다는데 무슨 라인이 있어. 이게 학교마다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좀 이제 전통이 있고 그런 학교 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신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아기 학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기 학교들의 이제 자기 직원이야? 본인들 제자를 뽑거나 우리 대학원생을 좀 이제 시간 강사로 써주라 약간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이지 운인데 이제 퍼센티지가 좀 그런 학교를 가면 더 높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교수를 할 거면 그런 학교에 대한 정보 꼭 파악하고 가셔라. 오케이. 꿀팁이네. 꿀팁이지. 여섯 번째는
신분 세탁. 그 신분 세탁. 많이 하셨잖아요. 난 털털. 다시 헌옷을 버리고. 나는 이제 이제 새 누구세요? 옷을 대학교 누구세요? 누구세요? 전 대학원생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런 뭔가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저희 학교에 만족합니다. 저는 저도 신분 세탁용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뭐가 되니? 우리 모교가 어때서? 너 신분 세탁하네. 좋지, 좋은데 뭐 그냥 이제 그냥 뭐 그렇다고. 세탁기세요? 이렇게 세탁 이렇게. 잘 쓰기 수준인데. 그리고 어쨌든 자기 만족 이것도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마지막은 저는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아, 그지. 대학원에 가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자기 만족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이제 난 예를 들어 학사로 끝낼 수 없다. 혹은 뭐 3년제 전문 학사로 끝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학사까지 따고 가야겠죠. 그런 이제 뭐 학구열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런 거를 똑같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은 가야지. 혹은 대학생들도 그냥 대학생으로 그냥 종료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대학원은 가야지. 그렇지. 라든지 그런 자기 만족도 사실 굉장히 자아 실현에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민해 보시면. 열정과 자기 만족 그 두 가지면은 뭐. 하지만 이것도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었나요? 제가 사실 마지막 기회비용 많이 어땠어요? 들어갔나요? 어땠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보셨구나. 지금 학교 어쨌든 제가 학교를 간 이유는 이 7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자기 만족이었거든요. 나는 이대로 아닌 것 같은데 신분 아니야. 세탁이 강한 것 같은데. 신분 세탁도 있어. 그치, 신분 세탁이 강한. 그게 제일 1번 아닌가? 영순이 같은데. 신분 세탁 그래 하고 그 그다음에 두 개가 원탑이지 두 개가. 근데 사실은 자기 만족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 그렇게 해줘. 그래 그때 신분 세탁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자기 그렇지. 신분 세탁을 해서 자기 그렇지. 만족이 되는. 어쨌든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1학기 때 좀 멘탈이 약간 붕괴됐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실 잘 모르고 안 알아보고 갔었거든. 안 알아보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그냥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일단 가자 하고서 가니까. 그래서 1학기 때 사실 1학기 다니고 휴학을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하고 난 자퇴해야겠다. 어쩐지 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되게 수업을 못해. 되게 길게 하길래 하더라고. 엄청 길게 하길래 나 얘가 박사를 석사 끝나고 아니 박사를 그래서 하나 내가 싶었는데 아니었구나. 휴학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저는 자퇴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휴학계를 딱 이제 던진 거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복학을 하게 되면서 나 같으면 복학 못할 것 같아. 아니 복학을 선생님들. 하니까 이게 또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치, 맞아.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지금 네. 그래서 병원을 제가 거의 내가 돈 내버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학비를 등록금 내려고 학비를 벌려고 다니고 있어. 부모님 마음 알겠어요?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이유들을 좀 이제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대학원도 내가 대학원에 왜 가야 될까? 혹은 대학원에 가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나요? 뭐 궁금하신 거는 우리 시은 쌤한테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오늘. 아니요 뭐 신분 세탁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 정도는 많이 떠들어야죠. 해야죠. 줘야지. 어쨌든 빵식쌤도 좀 도움되지 않았어요? 좀 고민 중이잖아 좀. 고민 중인데 이말 안 가는 듣고서 걸로. 안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좋아. 신분 세탁하기 좋아. 이렇게 빨래 이렇게. 나도 그러면은 영순이를 신분 세탁도 줘야 돼. 세탁하러 와. 세탁하러 와. 후배로 가야 될까 봐요. 원래 밑으로 와. 많이 굴려줄게. 선배님 되겠네. 무튼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뭐 이렇게 신났어? 선배님.